근데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었던 본인을 공격한 저격수를 굳이 본인 상대로 공천한 데 대해서는 섭섭함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들었더니 우리 공장장께서는 얄궂다 이런 표현 쓰셨더라고요. 네. 저는 얄궂다는 말보다는 그게 현실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영남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조국 저격까지 포함해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활동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이제 민주당에 입당해서 현재는 민주당 그 소속 정치인이 되셨죠. 저는 이에 대해서 이제 뭐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요. 선거 중에 그럼 그걸 이슈화 생각 없어요? 다만 저의 명예와 관련해서는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김영남 의원이 국민의힘에 계실 때 사모펀드 관련해서 저격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첫째 저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따라서 기소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뭐 판결 자체에 아예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기소돼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 사모펀드는 아예 수사를 받은 적이 언론 없어요. 보도는 그게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초기에 저는 사모펀드 관련한 질문 자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소위 이제 초반에 검찰이 사람들 주목 끌려고 뿌린 거고 실제로는 자기들도 아무 혐의가 없다는 걸 알았군요, 처음부터. 수사도 받지 않았고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물론 저의 이제 오촌 조카가 유죄 판결 받았고 또 저의 배우자도 일부 유죄가 받았는데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권력형 비리 즉 저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만약에 이 점을 갖다가 왜곡해서 공격한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김영남 후보께서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조국은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이 점에서 판결에 확인돼 있으니까 저는 그 점을 만약에 제가 뭐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거나 권력형 비리였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할 것이다. 선거 때문이 아니라 네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김영남 후보가 다른 곳에서 만약에 조국 후보 쪽에서 공격하지 않으면 저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쪽이 공격하지 않으면 본인은 공격하지 않을 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 시절에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저를 저격한 것은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보지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 점에서 굳이 김영남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저는 오히려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발전과 평택 발전을 위해서 누가 평택 후보 중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 주자인지 두 번째는 평택 정치가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못 풀었던 수건들이 있는데 누가 풀 수 있는지 세 번째는 국회에 들어서 검찰개혁 등 각종 사회개혁을 누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묻고 논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는 저는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저에게 사과하라 마라 이런 것은 뭐 아니라고 보고 저는 김영남 후보께서 국민들께 해명할 건 있다고 봅니다. 조국 저격 말고 저는 세 가지가 생각이 들던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세금 낭비라고 하셨거든요. 세 번째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그 전날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의 행진이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께 해명은 하시고 그다음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평택의 도약을 위해서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본인과 관련한 것은 굳이 사실 아니었던 주장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 요구할 생각은 없지만 네네.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요 세 가지는 해명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민주당의 입장과 완전 반대 아닙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특조위, 이태원 참사의 원인 문제는 지금 민주당적을 갖고 계시니까 과거에 본인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쭙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저격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좀 그 부분에 예민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정춘생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국 저격수를 공천해서 우군 맞냐?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오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공천이 이제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오니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표현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저는 제가 당선돼서 국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네. 과거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는 당신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네. 조국 후보는 나름대로 본인이 준비한 내용이 있을 거고 저는 그동안 또 제가 국회 다시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네. 나온 거니까 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만 틀린 내용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네.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가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아니 그 배우자분하고 5천 조카 그러니까 조국 사모펀드를 실제로 이렇게 앞장서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유죄가 났어요. 다만 배우자분은 알았지만 남편인 조국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에서 그 부분 유죄 선고가 안 된 것인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네. 이 조국 펀드와 관련한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다는 주장보다는 포커스는 거기 있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 다른 자리도 아니고 네. 사실은 공직자의 비리나 이런 거를 감찰하고 기강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위직이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는 사람의 가족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상장 구조를 만드는 게 맞냐. 더군다나 그 이제 펄이라고 하죠. 네. 이제 증권가에서 주로 선수들은 펄, 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장 회사에 네. 알짜배기 비상장을 이렇게 합병 과정을 통해서 붙여서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합병하려고 하는 비상장 회사가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을 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올리고 있던 기업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럼 뭐 사실과 다른 얘기는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뭐 출마 자체도 사실 조국 대표와 관련된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당에서? 재정치하려고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얘기하신 게 거기 구도가 지금 이렇다 보니 네. 험지로 많이 얘기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5파전이고 네. 법력권이 한 3명 출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사실 선거를 뛰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실 수밖에 없을 것 부담되는 같아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논의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은 지금은 단일화를 얘기할 시점은 아닌 것 그쵸. 같고요. 저는 뭐 엊그저께 공천을 받았으니까 네, 뭐 저도 사실 단일화라는 표현을 네. 그래서 이제 쓰진 않았는데 네. 이제 법력권의 후보가 많다 보니 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은 네, 각 후보들이 본인을 이제 주민들께 보여드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설명해 드리고 준비된 상태가 어떤지 정말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인지를 계속 주민들께 확인시켜 드리는 과정을 상당 기간을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볼 때 이러다가 이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겠는데 그렇죠. 선거의 흐름에서 봤을 예.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조국 후보도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국힘 제로였잖아요. 네. 뭐 그 생각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리고 정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런 전제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지금은
아직 너무 초기라. 그럼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열심히 뛰는 일밖에 없습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이제 뭐 다니면서 기자들 질문에 의원님 공천 축하한다라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 네. 그리고 뭐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제 다른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뭐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을 먼저 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상당한 공격은 지금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지금 공격이 사실 공천을 받은 뒤부터 들어오고 있지만 공천 전부터 들어오던데요. 전부터요. 근데 일단은 대응을 하지 않으시겠다.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지난 대선 전부터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범 여권의 어떤 정책 공조라든지 이런 기조가 깨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공격은 정말 웬만큼 찌르더라도 저는 대응하지 않겠다. 다만 찌르고 돌리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더 심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선거를 해보셨으니까 네. 사실 선거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격해지기도 하고 네. 뭐 네거티브가 오가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최대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해놓으시면 네. 나중에 이제 대응해야 될 거 시간이 오면 어떡하실 거냐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수위를 넘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그럼요. 말 그대로 좀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네. 단순히 찌르면 대응 안 한다. 근데 네. 찔러놓고 돌리면 그거는 너무 아파서 그리고 좀 억울하잖아요. 네.